여러분, 혹시 실패한 기술이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요, 세상을 바꿀 뻔 했지만 결국엔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남게 된 한 놀라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런 거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쵸? 뭐 10,000원도 안 하는 아주 간단한 전자필기 태블릿. 근데요, 이 장난감 같은 물건 안에 숨겨진 기술은요, 사실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기술이 사실은 수백억 원이 걸린 미래의 독서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맞아요. 이 단순해 보이는 장치가 바로 아이패드가 나오기 직전 거대 기업들이 격돌하던 그 시절에 태어났다가 사라질 뻔했던 바로 그 실패한 기술의 유산인 셈이죠. 자, 그럼 시간을 한번 2000년대 후반으로 돌려보죠.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스마트폰이 막 세상을 바꾸려던 참이었고 기술 업계에서는 이제 종이책은 끝났다. 완벽한 전자책을 만들자. 이게 완전 최대 화두였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같았죠. 그 당시의 시장은요, 아마존 킨들에 들어간 이잉크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은 이 이잉크를 뛰어넘을 뭔가를 찾고 있었죠. 그래서 일렉트로 웨이팅이라는 기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사실 회사 한쪽 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팀이 완전히 다른 걸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콜레스테릭 액정, 줄여서 CLC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 CLC 기술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빛을 다루는 방식에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울이나 다른 디스플레이랑은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빛을 반사시켰거든요. 비밀은 바로 그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분자들이 나선형, 그러니까 빙글빙글 꼬인 계단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이걸 빛을 위한 아주 작은 나선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보통 거울 같은 금속은요, 빛이 들어오면 그 성질을 반대로 뒤집어서 내보내요.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 빛이 왼손잡이 빛으로 바뀌는 식이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릭 액정은요, 놀랍게도 오른손잡이 빛을 그대로 오른손잡이 빛으로 반사시킵니다. 에이, 그게 뭐 대수냐 싶으시죠? 근데 바로 이 성질을 바꾸지 않는다는 특징 덕분에 동영상도 재생하면서 동시에 전력 소모 없이 화면을 유지하는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다 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짜 기발한 발상이죠? 혹시 방금 설명이 좀 헷갈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수석 연구원조차도 세미나에서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을 100%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헷갈려요.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성과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독특하고 어려운 물리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혁신적인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엔지니어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기술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상태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하나는 플래너 상태. 이건 아주 선명한 색을 반사하고요. 다른 하나는 포칼콜릭 상태인데 이건 빛을 막 흩어버려서 검은색으로 보여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상태 모두 한번 만들어지면 전기를 아예 안 써도 그 화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었죠. 이게 바로 메모리 기능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연구팀이 뭘 발견했냐면요. 전압을 얼마나 빨리 끄느냐에 따라서 픽셀이 컬러 상태로 저장될지 아니면 검은색 상태로 저장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단 낮은 전압으로 동영상을 쌩쌩하게 재생하다가 전압을 탁 하고 빠르게 끊으면 검은색이 되고 스르륵 하고 천천히 끊으면 컬러 화면이 그대로 고정되는 거죠. 와, 동영상을 보다가 아무 때나 딱 멈추면 그 화면이 전력 없이도 유지된다? 당시 이 잉크로는 상상도 못할 진짜 마법 같은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흑백 화면의 깊이감, 그러니까 회색 쪽을 표현하는 방법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무려 64단계나 되는 회색을 구현했는데 보통처럼 전압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어려운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픽셀 하나를 크기가 다른 조각들로 쪼개놓고 이 조각들을 껐다, 켰다 조합해서 회색을 만든 거예요. 마치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점묘법처럼요.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그렇게 2010년이 됐습니다.
틈은 드디어 흑백 시즈프를 완성했고 이제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 목표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 학회인 SID에서 선보일 완벽한 풀컬러 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컬러 버전을 만드는 과정이요.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픽셀들 사이에 아주 작은 벽을 세우고 거기에 빨강, 초록, 파랑, 액정을 하나씩 그것도 진공 상태에서 집어넣어야 했어요. 근데 색깔 하나 채워 넣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장인 정신에 가까운 작업이었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흑백 버전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뒤에 마침내 2010년 SID 학회에서 풀컬러 디스플레이를 딱 공개했고 그야말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렇게 성공적인 발표를 한 지 불과 1년 만에 이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요. 오히려 너무 잘 나가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당시 삼성은 이미 일렉트로 웨팅이라는 다른 기술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CLC 기술이 너무 잘 나오니까 자칫하면 내부에서 경쟁하는 그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회사의 큰 전략 아래서 CLC 프로젝트는 정리 대상이 되고 맙니다. 1년 반 동안의 모든 연구 결과가 이메일 한 통으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가장 빛나던 순간에 사라져버린 이 아까운 기술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물론 모두가 기대했던 차세대 전자책 리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전기가 없어도 화면이 유지된다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잖아요. 바로 그 장점이 꼭 필요한 틀세 시장을 찾아서 거기서 조용히 살아남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매장의 전자 가격표나 스마트 창문 같은 곳에서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단순한 전자칠판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수백억 원짜리 최첨단 연구 프로젝트의 유일한 직계 후손이 된 셈입니다. 참 재밌죠? 이 기술은 실패라는 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 집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콜레스테릭 액정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훌륭한 기술의 성공을 결정하는 건 뭘까? 단순히 기술 그 자체의 위대함일까? 아니면 비즈니스 전략이나 시대의 운 같은 걸까? 만약 그때 이 CLC 기술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은 또 어떤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한 번쯤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